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울산 동구의 김태선입니다. 이번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 화재 참사 이걸 들여다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제조업의 만연한 불법 파견 형태가 종합적으로 나타낸 사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라는 곳은 상시 지속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제품을 만들고 포장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는 파견법 제5조에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근데 파견을 받았죠. 첫 번째 문제는 파견이나 인력을 수급하면 안 되는 곳에서 인력을 수급받아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기 메리셀이라는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인력을 도급했다는 겁니다. 파견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업체가 파견을 받았고, 파견을 할 수 없는 업체가 파견을 한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둘 다 불법을 저지른 거거든요. 메리셀과 아리셀 간의 관계는 도급 계약으로 지금 위장돼 있으나 실제로는 파견법에서 금지한 위장된 파견 형태로 되었던 겁니다. 이 불법 파견의 전형적인 형태고, 특히나 파견이 안 되는 사업장이 파견한 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제조업체에서는 굉장히 만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 장관님, 예. 이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 왜 만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이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 물론 그 부분 당연한 말씀이시고, 제가 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을 하는데 인력 수급이 가장 힘들잖아요, 실제로. 예. 근데 이 사용주하고 파견업주 모두가 이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서 파견을 하게 되면 파견법의 규정을 받아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또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정기감독도 하고, 그리고 일반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도급업체는 정기감독에 주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견업체로 등록을 하면 정기감독도 받아야 되고 뭐 할 때 자료도 많이 내고 하는데, 도급업체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사업주나 파견업체 모두가 도급을 가장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감독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그러면 왜 파견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는데 도급은 또 왜 안 하냐, 이런 문제가 같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좀 안일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관님, 한번 좀 이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이 화재와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파견 도급으로 인한 이득의 문제, 수요 공급처에 이득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 핵심은 감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파견 노동자들이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뿐이 안 돼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그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다 도급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뿐만이 아니라 제가 법을 실효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제도적 미비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적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지적은 제가 사례를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 제도 정비를 또 할 만한데, 이거 제도 정비 관련된 건 얘기가 많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근데 이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요, 계속.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도 정비가, 그러니까 파견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이는 안 되더라도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그런 정부의 이렇게 지침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이해가 첨예하게 심해서 개선이 안. 예. 장관님 그거 하시는 게 장관님 역할입니다. 그걸 하셔야죠. 네. 지금 도급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불법 파견으로 돼 있는 이 지금 RSL이나 지금 저는 메이센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다음에 이런 예. 게 불법 파견 되지 않도록 좀 그 제도적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그 폭발 화재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 물질과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로 관리를 하거든요. 리튬은 아시겠지만 위험 물질로 관리됩니다. 그러면 이 리튬 같은 위험 물질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가장 규칙 17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 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하게 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사업장의 문제죠. 관리 감독 안 한 정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들 보셨겠지만 불이 난 쪽 반대쪽 출입문 반대쪽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외교노의 대부분이 그 숨을 거두셨는데 거기에 비상구만 한 게 있더라도 이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 감독만 했었으면 저는 그 지금 23명 이분 다 살았다고 봐요. 이거 해놓고 사업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하셨어야죠. 저는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그 이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굉장히 많습니다. 전수조사 하셔야 돼요. 저기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드려도 네, 네, 답변하시죠. 울선 뭐 노동부 장관이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몇 가지 제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일단은 파견 도급을 그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근로감독을 면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니 만연해 있다 이런 경우에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 법령도 정비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장관이 할 역할이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건 고민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사건의 원인 역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소방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고 발생 이틀 전 22일 날 그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 한 달 전에 점검을 했는데 뭐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자체 소방 시설 점검하고 이게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리튬에 대해서 특성을 안내를 해야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그 권고 내지는 경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컨설팅 하는데 가서 보니까 위험물 저장하는 데 있어서 폐기 건전지의 그 화재 위험성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대. 지금 인력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파견, 도급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뭐 인력 공급이나 소개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파견 도급을 이제 이래서 이제 혼용돼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그다음에 감독 강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곤란한 것들은 저희들이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13만여 개를 정밀하게 그냥 굉장히 사고가 나면 그 인명피해가 크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안전감독관이 1인당 2천여 개, 2만여 명의 그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과 감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서도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행안부랑 해서 저희가 그 7개 과에 75명을 지금 감독관을 지금 인원을 증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